앞에서 언급했듯이 제머나이 AI를 사용하면 여러분은 상품 카탈로그에 있는 이미지 하나 또는 여러 개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들로부터 정보를 읽고 그 정보를 구조화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문서 안에 있는 정보들을 읽어서 구조에 맞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데모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LLM에 대한 일반 지식을 가지고 실제로 델파이로 얼마나 확장할 수 있는지 보여드립니다. 먼저 자동차 사진을 제공하고 사진에 있는 차종을 질문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제 눈에도 쉐브럴레이에서 만든 코어베트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산 최신 전기 SUV 사진으로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기아 EV9입니다. 이번엔 이 사진을 해볼까요? 네, 푸조가 맞습니다. 이제 더 오래된 자동차 사진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네, 잘 맞춥니다. LLM 모델은 많은 자동차들을 알고 있네요.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임무를 줘볼까요? 여객기에 조종석 사진을 주고 모델과 제조사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에어버스가 맞습니다. 다른 사진도 한번 보죠. 콩코드의 조정석이었네요. 여러분은 알아볼 수 있었나요? 지금 저는 자동차와 비행기 조종석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요트 사진들을 테스트했는데 요트들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더군요. 네, 보잉 737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제머나이는 그리스 역사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이것은 지난 여름 휴가 때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은 제가 아는 한 모두 정확합니다. 정말 놀랍죠? 저는 이 사진 안에 어떠한 위치 정보도 넣어두지 않았는데도 정확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 사진은 미국 동부 해안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배의 역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찍을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이 배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한 정확한 답변입니다. 이제 문서를 읽고 해석하는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서의 목적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문서는 취리히의 스위스 연방 공과대학교에서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누군가 학위 논문 등을 작성한 경우 이 양식을 완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제 이 문서의 목적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보다시피 현재 양식에서는 제출자는 논문을 작성할 때 인공지능을 사용했는지 여부, 사용했다면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심지어 연구 활동에도 인공지능이 쉽게 활용되고 있으며 그래서 저작권 침해 등 연구윤리 위반 문제도 있습니다. 누가 만든 양식이고 어떤 논문을 위한 것인지 질의해보죠. 사실 제가 실제로 알고 싶었던 것은 이게 아닙니다. 질문을 잘못한 거죠. 제가 정말 원했던 질문으로 정정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이 정도는 재미있긴 해도 그다지 대단한 발견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이 문서에 서약된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고 이어서 제가 선택한 옵션 이외의 다른 옵션 2개가 무엇인지도 물어보겠습니다. 이 양식을 제출하는 사람이 저라고 알려주네요. 그리고 이 양식 안에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표시들을 인식하고 그 중에서 제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옵션들이 무엇인지 나열해 주네요. LLM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의 차이점을 설명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얼핏 봤을 때는 이 선택지들은 그다지 달라 보이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LLM은 이 문서의 내용을 읽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추출해냅니다. 대단한 능력입니다. 사실 저는 이 정도일 거라고까지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이제 LLM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LLM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이를 가리켜 헐루서네이션 즉 환각현상이라고 부릅니다. 헐루서네이션이란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실 LLM이 꾸며내는 것들입니다. 이 문제는 모든 LLM 시스템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오류들을 자동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좋은 점은 이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며 현재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LLM은 앞으로 점점 더 향상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관련 개발을 하는 동안 LLM이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어떤 형태로든 이런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특정 질문들을 피하려는 노력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일상 뉴스나 인터넷 링크들은 종종 깨집니다. 이제 헐루서네이션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FP4D에 대해 아는 것을 말해달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답변 결과는 완전히 쓰레기입니다. 처음 질문했을 때 인공지능은 FP4D를 델파이용 파이어버드라고 잘못 설명하더군요. 그리고 SQL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더군요. 또한 제가 LLM 모델의 파라미터를 변경해도 결과는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제 회사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 경우에도 처음에는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신 모델들을 사용했을 때는 사람이나 회사에 대해 정확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회사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가 없으니 구글에서 검색을 하라고 답변합니다. 제가 이 연구를 시작했을 당시인 5월부터 현재 사이에 이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머나이 1.5는 이런 면에서 훨씬 더 좋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FP4D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리고 제공해주는 링크도 이처럼 꾸며내서 제공합니다. 이제부터 보여드릴 것은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사례입니다. CRM, 즉 고객관계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 시스템에서 하고 싶었던 것은 이렇습니다. PDF 안에 있는 내용을 읽고 해석합니다. 해석된 송장의 세부 내용은 제이손 오브젝트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오브젝트의 정보들 중 지불 관련 사항들을 데이터베이스 안에 알맞게 저장합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가장 어렵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몇 분 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으면 엄두도 못 내던 것이죠. 제 프롬프트를 보면 앞부분에서 제이손 오브젝트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PDF로 된 송장을 로딩하겠습니다. 이 송장은 제 회사에서 가상의 인물인 캐나다의 제임즈 바블 씨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고객의 CRM 시스템 안에 통합해주는 소프트웨어 컨설팅 서비스 및 관련 비용에 대한 가상의 송장입니다. 제이손 오브젝트를 만들어 달라고 하겠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세부 사항을 보겠습니다. 먼저 지불 사유가 잘 들어왔는지 볼까요? 디스크리프션에 있는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금액을 확인해 볼까요? 금액도 정확하고 통화도 스위스 프랑이라고 정확히 담겼습니다. 세율과 세금 총액도 모두 정확합니다. 발송자의 이름 및 주소 그리고 수신자의 이름과 주소 모두 정확합니다. 이제 아이반 번호를 확인해 봅시다. LLM은 아이반 번호를 찾아냈습니다. 아이반 번호란 유럽 국제금융번호로서 은행 계좌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송장의 지불 정보 부분에는 아이반 번호라고 명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아이반 번호의 전형적인 형태를 사용해 파악합니다. 송장 번호도 정확합니다. 지불일자도 정확합니다. 좋네요. 이제 다른 송장을 가지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실제로 발행된 진짜 송장 파일입니다. 이 송장은 제 회사에서 실제로 받은 것입니다.
10년 전인 2015년에 엠바카데로에서 보낸 송장으로서 연간 유지보수 비용 청구서입니다. 제머나이 인공지능에게 같은 프롬프트를 사용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만든 기능을 앞으로 모든 송장을 처리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기 때문이죠. 결과가 나왔네요. 새 제이손 오브젝트를 받았습니다. 지불 사유를 확인해보죠. 네, 정확합니다. 서포트 리뉴얼이고 기명 사용자 라이선스에 대한 청구입니다. 금액도 정확합니다. 그리고 통화도 유로화라고 정확히 담겼습니다. 세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출 송장이기 때문입니다. 발송자 이름과 주소도 정확합니다. 이 송장의 머릿말에는 발송자 이름이 없지만 여기를 보면 은행 상세 정보가 있습니다. 송장에 명시적으로 발송자 정보가 없어도 이렇게 LLM은 이 은행 정보를 통해 발송자의 이름과 주소를 파악합니다. 수신자 주소는 여기에 있는 인보이스2와 시프2에 있는 주소와 동일합니다. 이번에는 아이반 번호를 확인해 봅시다. 정확하네요. 우리는 스위프트 코드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송장을 올바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스위프트 코드를 추가했으니 다시 해봅시다. 스위프트 코드라는 새 필드가 제이손 오브젝트 안에 생겼습니다. 그 값을 확인해보니 스위프트 코드도 정확합니다. 은행 계좌 번호도 정확합니다. 송장 번호 즉 인보이스 넘버도 정확합니다. 클라이언트 넘버도 정확하고요. 지불일자도 제가 신용카드로 지불한 송장의 날짜가 정확히 들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보겠습니다. 손으로 쓴 송장입니다. 글씨를 그리 잘 쓰지 않았네요. 이렇게 문제가 있는 송장에서도 제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만든 이 기능이 쓸모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뭘 읽어낼 수 있는지 보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지불 사유를 보겠습니다. 윈도우 글래스 A15라고 적혀 있는데 LLM은 윈도우 글래스 P75라고 인식했네요. 제 글씨가 엉망이라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총액은 정확합니다. 통화도 정확합니다. 세액과 세율도 정확합니다. 발송자와 수신자의 이름 및 주소를 보겠습니다. 시글렛으로 시작하는 발송자 정보 전체가 정확하네요. 수신자 정보에도 우드 워킹 카펜터리 등등 자세히 그리고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은행 계좌 번호를 보겠습니다. 미국 계좌 번호인데 띄어쓰기 형식까지 정확하네요. 스위프트 코드도 정확합니다. 지불 기일, 즉 듀 데이트는 지불일자 필드에 맞게 들어갔습니다. 인보이스 넘버와 클라이언트 넘버는 비어 있습니다. 이 송장 안에도 없으니까요. 데모에서 저는 제이손 오브젝트를 얻기 위해 자연어로 프롬프트 안에 적었고 잘 작동했었죠. 하지만 우리는 프롬프트를 더 안전하게 강화해서 애플리케이션 안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좋은 선택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선택은 오픈소스 데모 앱에는 들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 유닛 테스트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 코드입니다. 앞 데모 앱과 마찬가지로 이 코드에서도 PDF 파일을 엽니다. 그리고 나서 리퀘스트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이손 오브젝트에 들어갈 필드들을 미리 정의하고 그 구조를 사용합니다. 응답을 받으면 이 구조 안에 들어가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확보한 제이손 오브젝트의 내용의 모든 값들을 이 유닛 테스트 코드 안에서 모두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이 유닛 테스트를 실행해보죠. 이 제머나이 AI 유닛 테스트에는 테스트 메서드 5개가 있습니다. 먼저 PDF 해석을 통해 JSON 오브젝트를 받아오는 메서드를 점검하는 테스트 메서드부터 실행해 보겠습니다. 결과 오브젝트입니다. 우리가 정의한 구조와 내용이 모두 정확히 일치하고 다 잘 통과했습니다. 두 번째 유닛 테스트 메서드를 보죠. JSON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메서드에 대한 테스트 코드입니다. 리스판스 테스트를 좀 더 안전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한 수학식 2개가 있죠. 첫 번째는 올바르고 두 번째는 틀렸습니다. 수학식이 맞는지는 인공지능으로도 탐지하게 해놨습니다. JSON 오브젝트를 이렇게 설정해 두어서 더 좋은 테스트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각 필드들을 테스트해서 내가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이 두 번째 수학식이 명백하게 틀렸다는 건 다 아시죠? A 더하기 B가 이 A는 아니니까요. 자, 이 테스트도 실행해보죠.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 테스트 코드의 이름은 테스트 JSON 오브젝트 크리에이션입니다. 실행합니다. 이 두 테스트에서 생성된 JSON 오브젝트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오브젝트의 결과를 보죠. 퍼스트 팩터는 A이고 is 포어뮬러 커렉트는 true네요. 넘버 오브 팩터즈는 E고 리절팅 텀는 A의 제곱입니다. 세컨드 팩터는 A입니다. 모두 정확합니다. 유닛 테스트 안에서 코드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인터페이스 클래스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 인터페이스 즉 제머나이 AI를 통제하는 인터페이스부터 보죠. 첫 번째 메서드는 Generate Content by Prompt Synchronous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텍스트 기반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리퀘스트를 보낼 때 사용합니다. 결과는 iGeminai AI Response라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이것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줄게요. 이 슬라이드가 간단할 수 있도록 저는 동기 방식 메서드들만 적어놨습니다. 여기에 적어놓지 않은 비동기 방식들은 함수가 아니라 프로시저이고 콜백 메서드를 파라미터로 받게 해놓았다는 점이 다릅니다. 두 번째 메서드는 Generate Content by Request Synchronous입니다. 이것은 iGeminai AI 리퀘스트 인터페이스를 파라미터로 받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토큰의 개수를 세는 메서드 2개가 있습니다. AI에 대한 질문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응답의 비용을 알려면 먼저 제머나이 AI를 일단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성될 토큰의 최대 값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iGeminai AI 리스판스 인터페이스를 볼게요. 제 질문에 대한 이 인공지능의 답변을 받으면 그 모든 정보가 여기에 담깁니다. 제머나이 AI는 마크다운 문서를 반환합니다. 만약 제가 VCL이 아니라 파이어몽키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화면을 만들었다면 이런 마크다운을 표현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마크다운을 HTML로 변환합니다. 호주의 개발자인 그레이엄 그리프가 제공하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제 FB4D의 하위 모듈로 넣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방식을 원하지 않는다면 조건부 컴파일 문장을 사용해 해당 코드가 작동하지 않도록 해도 됩니다. 이 함수의 결과는 JSON 값입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려면 리퀘스트의 JSON 구조를 함께 보내줘야 합니다. 조금 전 유닛 테스트 코드에서 본 그 함수입니다. 이 클래스에는 보다시피 더 많은 메서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의 세부 사항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GitHub에 있는 위키를 보시기 바랍니다. iGeminai AI 리퀘스트 인터페이스로 넘어가죠. 우리가 더 복잡한 리퀘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녀석입니다. 프롬프트 함수를 사용하면 마찬가지로 간단한 텍스트로 리퀘스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플루언트 디자인 덕분입니다. 뒤에 가서는 모델 등 많은 파라미터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프롬프트 위드 미디어 데이터 메서드를 사용하면 미디어 스트림도 프롬프트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미디어 스트림으로는 이미지, PDF,
비디오, 오디오 파일 모두 가능합니다. 프롬프트 위드 이미지 데이터 메서드는 파이어몽키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때만 동작합니다. 왜냐하면 VCL에는 이미지 스트림에서 마임 타입을 추출해내는 기능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델 파라미터 설정, 안전 설정을 하는 메서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메서드들을 이용해 다수의 질의와 응답을 LLM 모델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 몇 가지를 언급하겠습니다. 제머나이 AI를 사용하는 드는 비용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FP4D 안에 제머나이 AI 인터페이스 래퍼 개발을 완성하는 동안 지불한 총액은 $1 이하였습니다. 헐루서네이션 즉 환각 문제가 여전히 있으며 앞으로도 당분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가능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델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발전하고 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FP4D 안에 있는 제머나이 AI를 사용하기 좋은 곳으로는 자체 제작 솔루션 즉 웹 또는 레스트 서버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리고 콘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데스크탑이나 모바일용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면 API 키가 노출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API 키를 넣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해결책으로는 제머나이 AI를 접근을 캡슐화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함수를 사용해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 당부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는 데이터 보호 관련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 더 좋은 법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AI를 이용해 민감한 애플리케이션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